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C 자리에 3가지 색 칠했어요. 이제 이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1가지 되겠죠. 자, 이제 C하고 E하고 같은 상황에서요. B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2가지. F도 2가지. A도 2가지. D도 2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얘 모두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24. 그래서 2개 더해줍니다. 몇 나오겠습니까? 24 아닌가? 어디서 잘못했나? 위에를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밑에 40. 여기 36이고 밑에가 48이니까 죄송해요. 48. 16 곱하기 3이구나. 자, 그래서 몇 나오니까 계산하면 84가 나와. 쉿. 잠시만. 미쳤구나. 여기 하나 틀렸네. 3이 아니지. C하고 E하고 색이 다르지? 그래서 여기 몇 가지예요? 2가지. 어디 틀렸나 해서 헤맸네.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몇일까? 여기 24죠? 네. 그리고 밑에 몇입니까? 16 곱하기 3이면 48이죠? 그래서 2개 더하면 72. 이걸 왜 지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선생님이 실수해도 선생님 C하고 E하고 다르니까 2개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자, 이해되십니까? 예. 색칠 공부는요, 이 이정, 고정 다음 일정만 잘 커버하면 상급 문제도 손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맨 위에 나와 있는 그 2가지 개념만 한번 읽어보고 가자. 그 2가지 개념이 핵심 개념이야. 자, 시작! 다른 곳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부터 색칠한다. 이정, 고정, 다음 일정이 실패했죠. 곱의 법칙 실패 이유가 합의 법칙을 위한 분류 기준.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3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면요. 약수와 배수의 정의 간단히 보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네. 자, 약수와 배수의 정의 간단히 보도록 하자. 자, 약수와 배수의 개념식이요. 바로 A는 B 곱하기 Q에 해당되는 A는 BQ가 약수와 배수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기본 개념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가 있을 때요. A는 B의 뭐라고 부릅니까? A는 B의 배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그리고 B는 A의 뭐라고 부릅니까? 약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약수, 배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얘가 숫자라면요. A, B, Q는 모두 다 정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2번째, B 자리에는 절대로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이런 특징만 만족하시면 약수와 배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는요. 2번째, 최대 공약수는 줄여서 대문자 G라고 써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줄여서 대문자 L이라고 씁니다. 자, 이때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어떤 수입니까? 제일 큰 수이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어떤 수이다? 제일 작은 수이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번 기초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야, 24라는 수가 있어. 요 24에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봐. 이러면 우리 그냥 구하면 되지. 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초등학교식으로 푼다면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8에 24, 4, 6에 24. 그래서 요거 모두 다
더해야지 이러면 양의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고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어떤 숫자가 있어. 뭐 이렇게 큰 수야. 야 이거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해봐 이러면 어때? 미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수가 나와도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푸냐? 제일 먼저 무조건 양의 약수의 개수건 양의 약수의 총합이건 약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소인수 분해라는 작업이에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한 후에요. 공식으로 풀거나 표로 푸시면 됩니다. 공식 혹은 표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인수 분해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360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라 그러면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요, 말 그대로 되게 착한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지. 2, 1은 2, 2, 8에 16, 2, 9, 18, 3, 30, 3에 10, 2, 5. 아, 나 소인수 분해 되게 잘했다. 2가 하나, 둘, 3개 있네.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네. 이렇게 푸는 애들이 되게 그냥 착한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크게 가셔야 해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선생님, 16은 소인수가 하나는 아닌데요. 소수가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무슨 생각을 해? 와, 2가 몇 개 들어있지? 10에 하나 들어있고 6에 하나 들어있고 6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2가 3개, 3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2개, 5는 여기 하나 들어있으니까 1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소수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무지 잘하게 돼요. 왜냐면 소인수분해의 핵심은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를 이루는 소수들이 뭘까를 훈련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계속 훈련하는 거야. 10안에는 2하고 5가 있고 2하고 3이 있고 이런 걸 훈련해요. 얘는 그런 훈련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리고 얘는 어때? 우선 치명적으로 식이 훨씬 길어요. 시간이 모자르게 되는 거야. 얘는 식이 짧아. 식이 짧고 수학적으로 깊이 있고 훈련 잘 되고 답은 똑같고. 되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푸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소인수 분해를 딱 했더니 어떤 자연수 n이요? a의 알파 곱하기 b의 베타꼴과 같이 뭐가 됐다? 다시 한번 강조.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예요. 자,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이용하냐면 여기 지수 자리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지? 양의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에요. 끝? 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실제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라는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12를 제일 먼저 뭔 짓을 한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했더니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만약에 표로 푼다면 어떤 식으로 표로 바꿔야 되냐면요. 우선 얘 하나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2의 제곱 안에 들어있는 약수들은 어떤 게 있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이라는 3개의 약수가 가능해. 요 녀석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야. 자, 3이라는 녀석 안에 들어있는 건 어떤 게 가능해요? 3의 0제곱과 3의 얘는 사실 1제곱이 생략된 거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약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만들어져요.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 몇 개야? 3이 6. 이래서 몇 개가 나온다? 6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이게 표야. 그러면 선생님 공식은 왜 저렇게 나오는데요? 자,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요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가능해요? 0, 1,
12라는 몇 가지 숫자가 가능하다? 3가지 숫자가 가능해요. 즉 최종적으로 오는 2에다가 0이라는 개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지. 그래서 하나가 1이 더 들어가는 거야. 1은 뭐의 의미야? 0. 바로 요 녀석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베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오는 거에다가 0이라는 녀석이 또 하나가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개수를 셌을 때는 플러스 1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뭐다? 0.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에선 0, 1이고 베타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에선 0, 1이다. 그래서 3, 2, 6이 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식으로 풀면 뭐예요? 공식으로 풀면 12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에 2하고 1이 생략돼 있죠?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몇 개? 6개.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미친 식으로 푸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어떤 수가 있어요? 얘는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2제곱이야. 야,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해볼래? 그러면 막바로 어떻게 풀면 돼? 시작!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얘가 양의 약수의 개수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갑니다. 2의 7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시작! 8 곱하기 2 곱하기 4. 끝.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요. 네,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도 똑같아요. 뭔 짓부터 한다? 소인수 분해부터 무조건 한 후에 공식으로 풀거나 혹은 표로 푸시면 돼요. 근데 공식이 나, 표가 나, 공식이 나요. 훨씬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어떤 자연수 n이요? a 알파 곱하기 b의 베타와 같이 소인수 분해 되고 있는 상황일 때요.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더하기 계속 더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a의 알파 제곱까지 간 후에 가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로를 열고 b의 0제곱 더하기 b의 1제곱 더하기 b의 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b의 베타 제곱까지 간 후에 가로를 치면 이것이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실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2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이와 같은 수가 나오네. 얘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약수를 구할 수 있는 표를 만들 겁니다. 만드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약수라는 건 뭐야?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약수니까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3의 0제곱부터 쓰자. 죄송해요. 가로부터 쓸게요. 3의 0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0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0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3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쪽구나. 3의 1제곱 곱하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짓을 해놨을까? 예,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약수가 요런 약수 6개가 나오는 거야. 약수의 총합은 얘를 모두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 라인으로 두 줄 더한 후에 세로로 더할 거예요. 자, 가로 라인으로 모두 다 더하려고 했더니 공통인 수가 3의 0제곱이 있네.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와, 가로 라인으로 더하려고 보니까 공통인수가 3의 1제곱이 있네.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되겠죠. 자, 이제 세로 라인으로 더하기만 하면 모두 다 더하는 건데 이거 더하려고 보니까 다시 공통의 수가 있지? 모든 항에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있네요. 공통의 수로 묶고 남은 찌끄레기 묶으니까 요런 식이 나오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요 공식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식으로 풀 때, 표로 풀 때는요 이런 식으로 풀지만 공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 수 있어? 그래,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소인수분해 되면 막바로 답 내야지. 불러. 시작!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곱하기, 곱하기도 쓸 필요 없고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묻자. 2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3의 0제곱도 몇이다? 1이다. 자, 1 플러스 루트 3 i의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애가 있어. 요 숫자의 0제곱도 몇이다? 1이다. 0의 0제곱은 몇이다? 숫자가 아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지만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아요. 이런 건 숫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예요? 1에다가 2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몇 대요? 7. 1에다가 3 더했으니까 몇이에요? 4. 7, 4, 28.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요. 경우의 수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8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180에 잠시만 양의 약수 열라 많을 텐데 그 중에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이러면 보통 초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 3의 배수 찾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양의 약수 이런 문제 나오면 180을 우선 뭔 짓을 해야 될까요? 소인수 분해합니다. 9, 28, 4, 5. 그래, 여기에는 2가 2개 들어있구나. 3은 2개 들어있구나. 5는 하나 들어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양의 약수를 다 구할 거야. 거기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애만 빼버릴 거야. 그러면 3의 배수만 남겠지. 전체 약수를 다 구한 후에요. 3의 배수가 아닌 애만 빼면 3의 배수의 개수만 남을까? 남겠지. 그래서 전체 약수를 다 구할 거야.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시작!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지?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3 곱하기 2 1씩 더해줘서 맞나? 그리고 빼기 이제 3의 배수의 개수가 아닌 것만 구할 거야. 3의 배수 아닌 것 3의 배수 아닌 건 뭐냐면요 얘하고 얘만으로 이루어진 약수야. 그치? 얘 없이 얘하고 얘만으로 이루어진 게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만으로 이루어진 약수의 개수 빼면 몇 개예요? 3 곱하기 2. 이게 답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너희들 풀 수 있을까? 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십시오. 안 갈 수도 있어. 같이 한번 해보도록
볼까요?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양의 합수를 전부 다 계산합니다. 3, 3, 2 빼기 2의 배수가 아닌 것은 얘네 둘만으로 이루어진 약수니까 3 곱하기 2 빼시면 되겠죠. 자, 5의 배수의 개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전체 약수의 개수를 구한 후에 3, 3, 2 빼기 5의 배수가 아닌 요 녀석만으로 이루어진 걸 빼면 되니까 3 곱하기 3 하시면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서로소라는 말 우선 정의를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자. 자, 서로소란 얘들아, 서로소란 무슨 말이야? 공약수가 1인 2 자연수 맞아요. 자, 선생님이 보통 서로소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요, 서로소 정리하고 갈까요? 여기다 정리해 줄까? 예, 별도로 정리할게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서로소라는 말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예를 보여줘. 자, 지금부터 집중. 선생님 보는 거예요.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미친 거지. 자, 하지만 이거 괜찮아.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이러면은 쟤는 레즈비언이야? 이럴지언정 이상하지는 않단 말이야. 맞아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 붙는 개념들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에서 붙어요.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고 숫자에도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숫자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서로소라는 말의 기본 정의는 뭐냐면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야? 서로라는 말이 붙으려면 대상이 하나이면 안 된다요. 2개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만 서로소를 쓸 수 있어. 근데 이 정의는 좋은 정의다, 나쁜 정의다? 열나 나쁜 정의야.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서로소를 기억 못하는 이유가 이 정의를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왜?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휙 하면 부정해서 정신이 없네. 내가 어디까지 갔지? 요렇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게 부정이야. 그래서 이 위에 공약수가 없다면 없겠지. 근데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소에 대한 정의를 부정이 없는 예쁘고 좋은 정의로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꿀 거예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같은 말이야. 그런데 어때? 위에 있는 문장보다 아래 있는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 쉽지. 그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구나. 자, 그리고 보통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최대 공약수가 몇인? 1인 두 자연수라는 정의도 있어요. 이것이 보통 서로소에 대해서 나오는 정의야. 자, 정의는 배웠어.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소를 민감하게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4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9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4하고 9는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서로소도 아니다? 서로소다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소를 되게 잘 알아요. 자, 서로소가 어디에 등장하는 애들이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등장해. 너희들 어떤 두 수가 있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막 딱 구했는데 맨 마지막에 4하고 9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에 있는 이 두 개의 수가 서로소 관계예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려는데 얘는 10이고 얘는 5야. 10과 5는 서로소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죠. 5, 2, 1. 1과 2는 서로소도 아니다? 서로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잘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수학 1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서로소에 대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개의 공에서 한 개의 공을 뽑을 때 10과 서로 소인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나왔어요. 자,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10과 서로 소인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10과 서로 소인수를 뽑아야 된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은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우선 10을 소인수 분해하셔야 돼요. 자, 1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2 곱하기 5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 이 2 곱하기 5라는 10이라는 수와 서로 소인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 얘와 서로 소가 되려면 이 녀석의 구성 요소인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소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소가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이런 수야. 그러면 이 숫자와 서로소인 수는 어떤 수이다? 시작!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수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소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선생님이요, 집합을 알고 있는 학생용, 집합을 모르는 학생용 이렇게 솔루션 2개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집합을 모르고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100개에서요 2의 배수를 전부 다 빼버릴 거야. 몇 개? 50개. 5의 배수를 전부 다 빼버릴 거예요. 몇 개? 20개. 그치? 근데 2하고 5의 공통 부분인 10은 여기에서도 빠지고 여기에서도 빠졌지? 10의 배수는. 맞아? 그러므로 10의 배수 몇 개 들어있어? 10개 들어있잖아? 2번 빠졌으니까 한 번 더해줘야겠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다? 전체에서 2의 배수 빼고요. 5의 배수를 빼고요. 맨 마지막에 2번 빠짐. 맞아? 2번 빠져버린 녀석을 한 번 더해주는 거죠. 2와 5의 공배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됐지? 자, 요 녀석을요, 집합이라는 개념을 아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A라는 집합을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거야. B라는 집합은 5의 배수라고 정의할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자, 집합에서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있지. 집합에 뭐야? 아니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것. 부정은 는 부정. 여집합이에요. 와, 2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and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야? 교집합. 5의 배수도 아닌 것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냥 필기만 해놔. 나중에 집합 알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필기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딱 봤더니 와우, 여집합이 열나 맞네? 완전 지저분하다. 나쁜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은 선생님이 부정은 이런 거 부정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좋댔어 나쁘댔어? 엄청 나쁘다 그랬지. 이 나쁜 부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연산 법칙이 하나 있어. 그 법칙의 이름이 뭐다? 연산 법칙. 집합의 연산 법칙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잖아. 뭐뭐뭐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남은 2개는 흡수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이 있지. 그 법칙, 중요한 거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 중에서 나쁜 여집합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칙이 누구라고 했지?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n의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과 같아져요. 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그지? 자, 그런데 요것도 알고 있지. 그냥 필기만 해놔. 집합 모르는 학생은. 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뭐예요? 시작!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라는 요런 공식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NA 빼기 MB 더하기 NA